클레이튼 커쇼가 진정한 에이스인 이유는 라이벌을 상대로 더 잘 던지기 때문인데요. 커쇼는 다저스의 최대 라이벌인 샌프란시스코를 상대한 통산 51경기에서 24승 13패, 평균자책점 1.79를 기록함으로써 전체 평균자책점인 2.45보다도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스라면 직접적인 순위 경쟁을 하는 지구 라이벌을 상대로 더 좋은 성적을 올려줘야 하는데요. 토론토 입단 후에 류현진이 바로 그렇습니다. 류현진이 토론토 유니폼을 입고 나서 아메리칸 리그 동부팀들을 상대한 성적을 보면 양키스전 4경기에서 2승 2.63, 보스턴전 2경기에서 1승 1패 3.00, 템파베이전 3경기에서 승패 없이 2.70, 볼티모어전 2경기에서 1승 0.75를 기록함으로써 도합 11경기 4승 1패 2.35를 하는 인상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키스를 상대로 첫 경기 5이닝 3피 홈런 5실점 후 3경기에서 19이닝 2자책, 평균자책점 0.95인 것처럼 첫 경기에서 5이닝 4실점 패전이었던 보스턴을 상대로도 두 번째 경기에서 7이닝 7K 무실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보통 타자들은 투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 편해진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 투수의 공과 패턴에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류현진은 만나면 만날수록 어려워지는 투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날 때마다 전과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건 오늘 류현진의 레퍼토리는 지난 보스턴전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지난 경기보다 더 뛰어난 제구와 함께 포심 평균 구속이 88.7마일에서 89.5마일로 커터 평균 구속이 84.5마일에서 86.0마일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오늘은 커터와 커브가 도합 13타수 1피안타, 4삼진의 대활약을 했는데요. 지난해 류현진이 잡아낸 삼진을 보면 포심 13개, 체인지업 22개, 커터 21개, 커브 16개로 체인지업과 커터가 5대5였던 반면 올해는 포심 14개, 커터 17개, 체인지업 9개, 커브 5개로 커터 삼진이 체인지업의 2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류현진의 체인지업이 무뎌졌다라기보다는 상대가 그만큼 체인지업에 대해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으며 류현진은 체인지업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상대를 커터로 제압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류현진은 이로써 토론토 이적 후 20경기에 나서게 됐는데요. 20경기에서 9승 4패 2.61로 평균자책점 2.61은 다저스 시절에 기록한 2.98보다도 좋은 기록입니다. 이로써 류현진은 토론토에서 데뷔 후 첫 20경기에서 기록한 평균자책점 순위에서 로저 클레멘스에 이어 2위에 올랐는데요. 1위 클레멘스가 1.62, 2위 류현진이 2.61, 3위 지미키가 2.81, 4위 후안 구즈만이 3.13입니다. 특히 류현진은 버펄로 세일런필드와 플로리다 디디 볼파크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토론토 입단 후 홈 7경기에서 4승 무패 평균자책점 1.44를 기록하고 있고 토론토는 그 7경기를 모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류현진은 올해 홈 2경기에서 13과 3분의 2이닝 무자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몬토요 감독은 오늘 류현진에 대해 특유의 제구로 타자의 밸런스를 무너뜨렸다. 감독이지만 내가 봐도 류현진이 다음에 무슨 공을 던질지 도무지 예상할 수 없다며 지난번에 했던 멘트를 재활용했는데요. 류현진은 네 구종 모두 제구가 좋았다. 커브를 중요한 상황에서 많이 활용했다며 1회 키케와 상대 후 우승 이유에 대해서는 바람 덕분에 홈런이 되지 않은 타구였다. 바람이 살려줘서 기뻐서 웃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TD 볼파크에 분 거센 바람은 키케 에르난데스와 JD 마르티네스의 우측 홈런성 타구를 파울로 만들고 크리스찬 바스케스가 날린 왼쪽 타구에 비거리를 줄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메이저리그에는 올 시즌 5번째 노히트 노런이 나왔는데요. 4월 10일 샌디에고 조 머스그로브, 4월 15일 화이삭스 카를로스 로돈, 5월 6일 볼티모어 존 민스, 5월 8일 신시내티 웨이드 마일리에 이어 5번째 노히터의 주인공은 디트로이트 우완 스펜서 텀블이 됐습니다. 텀블의 노히터는 디트로이트 역대 8번째로 1985년 이후 디트로이트의 달성자는 2007년과 2011년의 저스틴 벌랜더 이후 텀블이 처음입니다. 저는 조민스의 노히터가 나온 날 김한장에서 올해는 노히터가 10개 이상 나올 것이라고 했다가 송건영 위원에게 엄청난 디스를 당했는데요. 송건영 위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텀블이 9이닝 동안 9개의 삼진을 잡고 볼넷 2개로 막아낸 팀은 시애틀이었는데요. 5월 6일 존민스에게 노히터를 헌납했던 시애틀은 이로써 1917년 이틀 연속 노히터를 당했던 시카고 화이삭스와
1923년 4일 만에 2개를 당한 필라델피아, 2015년 열흘 사이 마이크 파이어스와 제이크 아리에타에게 2번을 당한 다저스에 이어 2주 사이에 2번을 당한 네 번째 팀이 됐는데요. 로돈과 마일리에게 헌납한 클리브랜드와 함께 올해 나온 5개 중 4개를 점유하게 됐습니다. 시애틀의 홈구장 T-모바일 파크는 쿠어스필드가 히퍼더 사이클의 성지인 것처럼 이러다 노이터의 성지가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2012년 필립 엄버와 펠릭스 에르난데스가 2개의 퍼펙트 게임을 달성했던 곳으로 2012년 이후 나온 노이터만 6번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시애틀에서 뛰고 있는 카일 시거는 동료들의 노이터를 4차례 함께하고 5번이나 노이터를 당했기 때문에 노이터라면 무덤덤해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2014년 박용식 캐스터와 함께했던 다저스 조시 베켓의 노이터가 유일한 중계 경험인 저는 오늘 박용식 캐스터와 함께 노이터 못지않은 경험을 했는데요. 드디어 블레이크 스넬이 6이닝 소화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홈에서 콜로라도를 상대로 6이닝 11K, 1볼넷 1실점으로 호투한 스넬은 2019년 7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6이닝 소화에 성공했는데요. 그 사이에 9개의 노히터가 나왔으니까 제가 중계 중 박용식 캐스터에게 말한 대로 더 의미 있는 경험을 한 겁니다. 이로써 스넬은 포스트 시즌 포함 28경기 연속 6이닝 실패에서 벗어났는데요. 정규 시즌만 따지면 23경기 만에 6이닝 소화로 이로써 스넬은 팀 동료이자 이제는 불펜 투수인 드류 포머란츠가 가지고 있는 24경기 연속 선발 6이닝 실패 최고 기록에 2경기 남겨놓고 멈추게 됐습니다. 10회 말 승부치기 상황에서 샌디에고가 1사 3루의 기회를 잡자 콜로라도 버드 블랙 감독은 중견수 햄슨을 내야로 불러들여 내야수 5명 작전을 쓰는데요. 하지만 경기는 허무하게도 다니엘 바드의 폭투로 끝나게 됩니다. 이 경기에서 6번 타자 유격수로 나선 김하성은 좌완 오스틴 간버를 상대로 방망이가 부러지면서 나온 2루타를 얻는데요. 이로써 간버를 상대로만 2개의 2루타를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김하성은 이후 3타석에서 모두 범타로 물러남으로써 타율 1할 9푼 8리, 출루율 2할 5푼 7리, 장타율 0.297로 경기를 끝내게 됐습니다. 어제 프로파와 마테오가 돌아온 샌디에고는 내일은 타티스와 호스머가 돌아오는데요. 그렇다면 더블헤더를 포함해 8경기 연속 선발 출장을 한 김하성은 내일 휴식을 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템파베이 최지만은 빠르게 시즌 1호 홈런을 신고했는데요. 첫 경기에서 2루타 포함 4타수 3안타를 기록했던 최지만은 오늘 시즌 2번째 출장 8회 마지막 타석에서 우한 쇼 암스트롱의 초구 88마일 커터를 받아쳐 타구속도 105마일, 발사각도 29도, 비거리 127m의 대형 중얼 홈런을 때려냅니다. 이 홈런은 최지만의 통산 40번째 홈런이었는데요. 최지만은 이로써 218개의 추신수, 46개의 강정호, 40개의 최희섭에 이어 40홈런에 성공한 네 번째 한국인 선수가 됩니다. 샌디에고가 5연승 포함 최근 8승 1패인 것처럼 템파베이도 5연승 포함 최근 11승 4패입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은 또 있는데요. 푸울스가 이틀 연속 1루수로 나선 다저스입니다. 다저스는 푸울스를 6번 타자 1루수, 치치고를 7번 타자 좌익수로 내세웠는데요. 푸울스는 안타는 때려내지 못했지만 밀어내기 못 맞는 공을 통해 다저스 이적 후 2경기 연속 타점에 성공했습니다. 푸울스의 밀어내기 못 맞는 공은 통산 4번째이자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4번의 타석에서 볼넷 2개를 골라낸 치치고는 다저스 코치들과 일본 시절 영상을 함께 보며 타격 폼을 수정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다저스의 원포인트 레슨이 치치고를 바꿔놓을지 주목됩니다. 다저스는 애리조나를 상대로 무키 베츠가 시즌 5 리드오프 홈런, 크리스 테일러가 시즌 5 투런 홈런, 그리고 게빈 럭스가 쐐기포를 데뷔 첫 말로 홈런으로 장식했는데요. 럭스는 5월 15경기에서 3할 2푼 7리 2홈런 12타점으로 시거 2타로 대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아스가 6과 3분의 2이닝 8K 1실점 승리로 커쇼에 이어 6승째를 따낸 다저스는 최근 6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인절스는 종아리 부상을 당한 트라웃이 6주에서 8주를 빠진다는 비보가 날아왔는데요.
2018년 엄지손가락 수술로 한 달 정도를 빠졌던 트라웃에게는 데뷔 후 가장 긴 결장이 될 전망입니다. 이 경기에서 오타니는 타구속도 112마일, 비거리 134m짜리 초대형 홈런을 1회부터 날려 3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했는데요. 이로써 최근 5경기에서 4개의 홈런을 친 오타니는 내일 선발 투수로 등판합니다. 시즌 14호 홈런을 기록한 오타니는 5명이나 있는 공동 2위 그룹과의 차이를 2개로 벌렸는데요. 그러나 엔젤스는 5대6으로 패함으로써 오타니 홈런 경기에서 5승 9패에 그치게 됐습니다. 한편 어제 11점 차 상황에서 야수인 야스투디오를 상대로 3볼 타격을 해 홈런을 때려낸 메르세데스에 대해 화이삭스 토니 라루사 감독은 메르세데스가 실수했고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자기 팀 선수를 감싸주지 않았는데요. 라루사 감독의 예언대로 메르세데스는 보복구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3볼 상황에서 말로 홈런을 친 후 팅글러 감독이 실수했다는 말을 하자 즉각 사과했던 타티스와 달리 메르세데스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10점 차 이상 3볼 노스트라이크 상황은 지난 20년간 557번이 있었는데 방망이를 돌린 선수는 메르세데스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샌디에고에게 3연패를 당했던 세인트루이스는 아레나도가 4경기 연속 홈런을 날리며 피츠버그를 5대2로 꺾었는데요. 2002년 스칸롤렌 이후 처음으로 4경기 연속 홈런을 때려낸 세인트루이스 3루수가 된 아레나도는 16경기 타율 3할 9푼 3리 6홈런 15타점으로 5월의 선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22일부터 6월 7일까지 17연전을 해야 하는 세인트루이스는 마이콜라스와 카를로스 마르티네스가 돌아오면 6인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하는데요. 일단 김광현은 현재 돌아오는 월요일에 썬데이 나잇 베이스볼 컵스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들어온 반가운 소식 또 하나는 텍사스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이 양현종을 벌크 가이로 쓰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내일 경기에 선발로 내보내기로 했다는 건데요. 이로써 양현종은 3과 3분의 1이닝 8K 1실점이었던 미네소타전에 이어 두 번째 선발 등판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정식 선발 등판이기 때문에 꼭 5이닝 그 이상을 기대하겠습니다. 문제는 양키스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건데요. 스탠튼이 부상을 당한 가운데 오늘도 2안타를 기록한 에런 저지는 최근 7경기에서 4할 8푼, 4홈런 5타점입니다. 9회 올라와 안타 하나를 내주고 삼진 3개를 잡아낸 체프먼은 마지막 공이 102.8마일을 찍었는데요. 3년 만에 가장 빠른 공을 던진 체프먼은 16이닝 34K 무자책 피안타율 9푼 6리입니다. 최근 9경기 성적이 1승 8패인 텍사스는 내일 양현종의 호투가 필요합니다. 그럼 저는 내일 양현종 경기 해설과 양현종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